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신 날 회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말을 잃으셨어요. 미연 씨 지금 무슨...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이유를, 회장님의 남성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잃은 살이 맞나? 젊은 남성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회장 댁에서 10년간 일해온 가정부죠. 가족처럼 지내온 사모님을 배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 한 번의 충동적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연, 55세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가 된 후 김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전 처음 만난 김태준 회장님은 당시 60세였는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셨죠. 70세인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위풍당당하세요. 사모님인 김정숙님은 67세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젊은 시절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답게 목소리도 맑고 고우시죠.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회장님이 수술 받으실 때 사모님과 함께 밤새 기다렸고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명절 선물도 주셨거든요. 미연 씨 덕분에 우리 집이 진짜 집다운 집이 되었어. 회장님이 늘 해주시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10년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왜인지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사모님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시고 회장님은 거실에서 혼자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현재 10년째 되던 올해봄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시는 사모님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회장님도 예전보다 더 늦게까지 서재에 계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미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미연 씨, 이 얘기는 절대 회장님한테는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사모님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고민 상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다음 말씀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항상 우아하고 침착하셨던 분이 손을 떨고 계셨거든요. 미연 씨,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회장님한테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사모님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회장님이 나쁘신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하셔서 문제인 거지. 사모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사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70살이 되어도 남편은 그쪽이 너무 크고 여전해. 그게 너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사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그랬어. 회장님은 모든 면에서 남다르셨지. 사업도 그런 것도. 사모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70살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실까?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라면 얼마나. 제 자신도 놀랄 만큼 구체적인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씨, 나 혼자만 이런 고민을 안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얘기잖아. 미연 씨만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55세인 저 역시 여자로서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던 터였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난 후 그런 쪽으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데 사모님의 고백을 듣고 나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대화가 가능하면 벌써 했겠지. 회장님은 그런 얘기 자체를 꺼려하네. 사모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어.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인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막연하게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사모님,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잠깐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연 씨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건 우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렇게 그날 밤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모님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을 볼 때마다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7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하시다니. 아침에 회장님께 커피를 가져다 드릴 때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확실히 다른 70살 남성분들과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넓고 고닫고 걸음걸이도 힘찬 편이었죠. 무엇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여전히 젊은 남성 못지않았어요. 미연 씨, 오늘 커피가 특히 맛있네.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다른 의미로 들렸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연 씨,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얼굴이 빨간데. 아, 아니에요. 그냥 부엌이 좀 더워서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사모님의 고민을 들어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런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사모님이 친구들과 만나시러 나가신 어느 오후였어요. 회장님이 서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차를 가져다 드렸죠. 회장님, 홍차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미연 씨. 잠깐 앉아서 같이 마실까? 평소에도 가끔 있던 일이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서재는 회장님만의 공간이라 더욱 사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미연 씨가 좀 이상해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오신 분답게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차마 사모님과의 대화를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연 씨, 우리 가족 같은 사이 아닌가? 무슨 일이든 편하게 얘기해봐.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라면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죠. 회장님,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도 의외라는 표정이셨어요. 어깨 마사지? 미연 씨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했어요. 그럼 부탁할게. 요즘 정말 어깨가 뻣뻣해서.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굵직하고 단단한 어깨 근육이 제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정말 70살 맞나? 젊은 남성 못지않게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네. 미연 씨 손이 참 따뜻해. 회장님의 감탄사가 제 귀에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더니 몸이 살짝 긴장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왔어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떼고 물러섰습니다. 아, 여보 벌써 왔네. 회장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 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 자신만의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운명의 날은 사모님이 대학 동창들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신 그 주였습니다. 3박 4일간의 여행이라 처음으로 회장님과 저만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없던 상황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골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짧은 길이었죠. 머리도 새로 했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연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회장님이 아침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가요? 응, 뭔가 다른 것 같아. 새로운 향수라도 바꿨나? 회장님의 시선이 제 모습을 훑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짧아진 치마 길이에 잠깐 머무르시더라고요. 점심 준비를 할 때도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들로만 골라서 준비했죠. 미연 씨, 혹시 무슨 특별한 날인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 아니에요. 그냥 사모님이 안 계셔서 회장님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제 대답에 회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더욱 묘해졌습니다. 회장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청소를 핑계로 주변을 맴돌았어요. 일부러 회장님 앞에서 몸을 숙여 테이블을 닦기도 하고 높은 곳을 닦는다며 까치발을 들기도 했죠. 미연 씨, 일 그만하고 잠깐 쉬어. 괜찮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정수기도 없는데 뭘 그렇게 바쁘게 해? 여기 앉아서 같이 TV나 보자.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는 척하다가 앉았어요. 일부러 치마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게 했죠. 평소보다 회장님과 훨씬 가까운 거리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옛날 영화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와 함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리를 꽂아 치마가 더 올라갔고 회장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미연 씨, 회장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미연 씨 덕분에 이 집이 진짜 집 같아졌어. 저야말로 감사하죠.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가족. 회장님이 그 말을 되뇌이셨어요. 정말 가족같이.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편하고, 더 소중하고. 그때 저는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들다니? 사모님과의 그런 일 때문에요.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연 씨가 어떻게? 사모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고민했어. 나이가 들면서 정수기가 점점 피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회장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으실 텐데. 제 말에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연 씨,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나온 후에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잠깐 말을 잃으셨어요. 미연 씨, 지금 무슨.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제 말에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며 고민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시고 한참 동안 말없이 계셨죠. 정말 괜찮을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고 그냥 우리끼리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렸고 제 향수 냄새와 회장님의 남성적인 향이 섞여 공기를 채웠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올리셨어요. 회장님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올리셨어요. 거친 손바닥의 따뜻함이 제 뺨에 전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회장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셨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사이로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은은한 남성 향수와 제 향수가 섞여 공기를 채웠죠. 회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분의 넓은 가슴에 기댔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체온이 옷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이유를. 회장님의 남성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70살이 맞나? 젊은 남성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설렘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따뜻한 오후 햇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해 주셨어요. 미연 씨, 후회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제야 사모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제 말에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정수기한테는 너무 벅찼나 보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였거든요. 5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서로 어색해했지만 동시에 특별한 끈끈함도 느껴졌죠. 미연 씨, 어젯밤 괜찮았어?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사모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회장님,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요, 정수기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었지.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사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미연 씨, 나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모님이 밝은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죠. 제 대답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걸 사모님이 눈치챌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여행 이야기에 빠져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시 예전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저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쳐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미연 씨, 잠깐 서재로 와줄래? 서재에서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복잡했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회장님의 고백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10년 동안 가족 같았던 미연 씨와 이런 관계가 될 줄 몰랐지만 나쁘지 않아. 회장님, 물론 정수기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회장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면죄부 같았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하자. 정수기한테 상처는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희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외출하시는 날이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신체적 끌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70세라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젊은 남성들보다도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배려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미연 씨,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회장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여의고 난 후로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저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회장님과 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감정적 유대가 생겨났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사업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젊은 시절의 추억도 나누셨습니다. 미연 씨,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에 미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났잖아.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 역시 단순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모습? 여자로서의 모습이요. 그런 건 포기하고 살았는데 제 고백에 회장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미연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꽃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저를 더욱 의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미연 씨, 요즘 내가 정말 행복해.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미연 씨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 혼자 고민할 때보다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위안을 받고 계신데 정작 저는 그 고민의 당사자인 회장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모님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회장님과는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숨기기 어려운 법이에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희의 은밀한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하신 거예요. 미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 그런가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리고 회장님도 예전보다 밝아 보이시고, 사모님의 관찰력은 정말 예리했어요. 혹시 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계획하고 있어? 깜짝 파티 같은? 사모님은 저희가 뭔가 즐거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의 어색한 반응을 보시고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죠. 아니면 혹시 둘이 무슨 일로 자주 얘기하는 일이 있나? 확신은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정도의 의심이었어요. 그날 오후 회장님에게 사모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회장님도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조심해야겠어. 정수기는 원래 눈치가 빨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분간은 더욱 조심하자.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더욱 긴장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제가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연 씨, 요즘 회장님이 운동을 많이 하시나? 운동이요? 응, 속옷이 평소보다 좀 더 자주 갈아입으시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나 보네. 사모님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모님이 가끔 저희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것 같았지만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사모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실 때가 있었죠.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듯 했어요. 그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왜요? 정수기가 눈치채기 시작했잖아. 이대로 가다간 회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 나도 힘들어. 하지만 정수기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그럼 정말 끝내시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둘 다를 위해서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연 씨, 고마웠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짧았던 관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저희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예전처럼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주치는 순간에는 여전히 특별한 무언가가 흘렀어요. 관계를 정리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회장님과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분위기가 이상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듯 했죠. 미연 씨, 요즘 회장님이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아.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요. 예전에 혼자 웃으실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회장님도 저와의 관계가 끝난 게 아쉬우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아침에 회장님께 커피를 가져다 드리고 사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10년간 해왔던 그 일들을 다시 하고 있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55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껴봤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두근거림을 되찾았거든요. 가끔 회장님과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어요. 복도에서, 거실에서, 때로는 정원에서. 그럴 때마다 서로의 눈빛에서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미연 씨, 요즘 어때? 괜찮습니다. 회장님은요? 나도.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사모님도 예전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비록 회장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끝났지만 이 가정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에요. 5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그 짧았던 경험이 제게는 새로운 활력을 준 것 같아요. 가끔은 그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결국 저는 다른 사람의 남편과 관계를 맺었던 거니까요. 55세의 나이에 충동적으로 행동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외로움과 호기심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사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비록 모르고 계시지만 제가 배신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더 잘 보살피고 있어요. 회장님과는 다시는 그런 선을 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각자 제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실수는 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저는 김 회장 댁 가정부 박미연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 감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은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들을 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 나이 또래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날 밤 저는 45살 여자에게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당했습니다. 64살,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제가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민준, 올해 64살입니다. 3년 전 아내를 위암으로 먼저 보냈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서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25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했어요.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작은 개인 가게였죠. 아내 윤희와 함께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일했어요.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장사는 잘 됐어요.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엔 충분했죠. 그런데 3년 전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체중이 줄더니 병원에서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의 투병 생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아내만 돌봤어요. 하지만 결국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58살의 나이에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서울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아내와 함께 했던 가게, 아내와 함께 걷던 골목길, 아내와 함께 장을 보던 시장, 모든 게 아내 생각만 나게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조용한 곳이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살던 집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마당엔 텃밭을 만들었어요. 집 뒤로는 작은 과수원이 있었어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었죠. 처음엔 농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쓰다 보니 의외로 재미있더군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며 자라는 걸 보는 게 즐거웠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물론 외롭죠. 하지만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여기선 아내 생각에 눈물 흘릴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가 자주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민준 씨 혼자 사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이거 좀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옆집 할머니는 김순자 할머니라고 올해 70살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일한다더군요. 그렇게 마을에 적응하며 지낸 지 3개월쯤 됐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 고개를 들었죠. 그때 봤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한 여자를, 긴 생머리에 흰 셔츠를 입고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나이는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딸 왔네. 언제 왔어? 방금 도착했어요, 엄마. 딸이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딸. 저는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죠. 아, 네. 저는 정혜은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좀 차가운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민준 씨 미안해요. 우리 딸이 좀 무뚝뚝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론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 무시당한 기분이랄까요? 그날 이후로 정혜은 씨를 자주 봤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더군요. 마주쳐도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텃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야. 소리가 절로 나왔죠. 그때 정혜은 씨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되죠. 할아버지라고요? 저는 64살이에요. 할아버지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저 아직 할아버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할아버지 맞죠? 그렇게 말하곤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물론 나이로 따지면 젊은 건 아니죠. 하지만 아직 일할 수 있고 건강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라니.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가. 아, 맞다. 나 이제 노인이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 후로 정혜은 씨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시당해서 자존심이 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관심이 갔던 걸까요? 주말이면 정혜은 씨가 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텃밭 일을 하면서도 옆집을 힐끗힐끗 봤죠. 그러다 정혜은 씨를 보면
괜히 일하는 척 더 열심히 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혜은 씨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아침부터 할머니 집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과나무 가지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를 돌아보니 정혜은 씨가 서 있었어요. 네, 혹시 사다리 있으세요? 우리 집 전등 갈아야 하는데 사다리가 없어서요. 아, 그럼 잠깐만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사다리를 들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어디 갈아야 하는데요? 거실 전등이요. 저기 천장에. 저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어요. 전구를 교체해 드렸죠.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또 돌아서려 하더군요. 근데 혹시 혼자 사세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정혜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아, 아니에요. 그냥 주말마다 오시길래. 네, 미혼이에요. 할아버지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또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닌데요? 그럼 뭔데요? 나이가 우리 엄마랑 비슷하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다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민준 씨라고 하세요. 민준 씨? 아저씨도 아니고 민준 씨요? 네, 그게 낫죠. 정혜은 씨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재밌으시네요. 할아버지가.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는 얼굴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처음 봤어요. 정혜은 씨가 웃는 모습 예쁘더군요. 아니야.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웃으니까 보기 좋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정혜은 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정혜은 씨가 오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64살 남자가 45살 여자를 보고 심장이 뛰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혜은 씨가 신경 쓰였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옆집에서 정혜은 씨가 나왔어요.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 계셨네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운동 좀 하려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네요.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죠.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허리 아프면 안 되니까. 또 할아버지예요. 저는 운동 안 해도 건강한데요.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몇 년 있으면 어떨까요? 저 아직 멀쩡한데.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정혜은 씨는 웃으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날씬한 몸매, 건강해 보이는 걸음걸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정말 늙은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오후 김순자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준 씨 잠깐만 와봐요. 네, 할머니. 우리 딸이 오늘 서울 올라간대. 차가 고장 났나 봐. 혹시 민준 씨 차로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버스 터미널까지만요. 아, 그럼요. 당연히 태워드리죠. 고마워요. 예은아 나와. 정혜은 씨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 제가 버스 타고 갈게요. 아니야, 민준 씨가 태워다 준대.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어서 타. 김순자 할머니의 고집에 정혜은 씨는 어쩔 수 없이 제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정혜은 씨.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럼 출발할게요. 네. 차 안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음악이라도 있어야 덜 어색할 것 같아서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 씨, 정혜은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아까 할아버지라고 해서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요. 왜 그렇게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싫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할아버지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서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민준 씨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몇 살이세요? 45이에요. 그럼 19살 차이네요. 네, 거의 20살 차이죠. 그래도 같은 어른이잖아요. 정혜은 씨가 작게 웃었어요. 민준 씨 재밌으시네요. 뭐가요? 나이 든 사람들은 보통 젊은 사람한테 아저씨 할아버지 소리 들어도 신경 안 쓰는데 민준 씨는 유독 싫어하시네요. 그런가요? 혹시 마음이 아직 젊으신가 봐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럼 앞으로 민준 씨라고 할게요. 네, 그래 주세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정혜은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라고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날 저녁 거울을 또 봤습니다. 어제 봤을 땐 늙어 보였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늙어 보이지 않더군요. 이상했어요. 거울 속의 저는 똑같은데 제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텃밭을 정리했어요. 과수원도 깔끔하게 정돈했죠.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오후쯤 됐을 때 정혜은 씨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히 과수원에서 일하는 척 했어요. 민준 씨, 정혜은 씨가 저를 부르더군요. 예은 씨 오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민준 씨 혼자 사시니까 반찬 좀 갖다 드리래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온 거예요.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이건요? 약이에요. 저번에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파스하고 진통제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왜? 그냥요.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챙겨야죠. 또 나이 든 사람 취급이네. 하지만 이번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경 써줘서 고맙더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정혜은 씨가 돌아서려다가 멈칫하더니 다시 돌아봤어요. 민준 씨, 네,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을래요? 엄마랑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요? 내 혼자 드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저녁 7시쯤 김순자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어요. 석쇠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죠. 민준 씨 어서 와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혜은 씨도 옆에 앉았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소주를 한잔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준 씨 고기 많이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민준 씨 치킨집 하셨다고요? 네, 서울에서요. 그럼 요리 잘하시겠네요. 치킨만 튀겼지 요리는 잘 못해요.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해 드세요? 간단하게 먹죠, 뭐. 김치찌개나 라면 같은 거. 그것만 먹으면 영양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가 가끔 반찬 갖다 드리는 거야. 감사하죠. 혼자 사니까
이런 게 제일 고마워요. 민준 씨는 자식분은 없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죠. 자주 연락하세요? 가끔요. 바쁘니까 자주는 못하고 외롭겠네요. 뭐 그렇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정혜은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죠. 뭔가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소주를 몇 잔 더 마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는 들어가서 쉴게. 너희끼리 더 마셔. 네, 엄마 들어가세요. 정혜은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서 둘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민준 씨, 네, 솔직히 저 처음엔 민준 씨 무시했었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민준 씨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이요? 내 나이 든 사람들 보통 고집 세고 꼰대 같은데 민준 씨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롭게 사시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내 혼자 사시니까. 저는 정혜은 씨를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예은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저요? 저는 괜찮아요. 왜요? 익숙해서요. 저도 익숙해졌는걸요. 그래도 민준 씨가 더 외로우실 것 같아요. 왜요? 오래 같이 산 사람을 잃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정혜은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아내를 잃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함께 있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허전했죠. 맞아요. 외로워요. 그럼 가끔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주말에 내려올 때마다요. 제가요? 내 혼자 드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럼 감사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정혜은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달빛 아래서 웃던 모습, 따뜻하게 말해주던 목소리.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혜은 씨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주말마다 정혜은 씨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김순자 할머니도 함께였지만 몇 번 지나니 할머니는 먼저 들어가시곤 했어요. 자연스럽게 정혜은 씨와 단둘이 남게 됐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혜은 씨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정혜은 씨는 서울에서 새마을금고에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이시더군요. 결혼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어요. 저 연애는 몇 번 했는데요. 결혼까지는 안 갔어요. 왜요?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요. 제가 원할 땐 상대가 안 원하고, 상대가 원할 땐 제가 준비가 안 되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이요? 글쎄요. 이제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45인데 이제 와서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의미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사는 거잖아요. 민준 씨는 로맨틱하시네요. 나이 들었다고 로맨틱하지 말란 법 없죠. 정혜은 씨가 웃었어요. 점점 정혜은 씨의 웃는 얼굴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여름철 장맛비였죠.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오후쯤 됐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혜은 씨가 서 있었어요. 민준 씨 계세요? 예은 씨, 들어오세요. 비 맞았네요. 괜찮아요. 조금만 맞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 났나 봐요. 물이 안 나와요. 혹시 민준 씨 집에서 씻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화장실 쓰세요. 감사합니다. 정혜은 씨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군요. 왜일까요? 집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정혜은 씨가 나왔습니다. 다 씻었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비 많이 오네요. 네, 그러네요. 집에 못 가시겠는데? 여기서 기다리시다 가세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차를 끓여서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천만에요.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혜은 씨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집 아늑하네요. 그래요? 네, 따뜻한 느낌이에요. 혼자 사는 집이 따뜻할 리가요. 그래도 좋아요. 제 서울 집보다 훨씬 포근해요. 서울 집은 어때요? 차가워요. 혼자 살아서 그런가. 집에 가면 항상 냉기가 도는 것 같아요. 외로우시겠네요? 외롭죠. 근데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넓더라고요. 많이 그리우세요? 그럼요. 함께한 시간이 길었으니까요. 부러워요. 뭐가요? 그렇게 오래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 젊으신데요? 이제 45인데 뭐가 젊어요. 충분히 젊죠. 정혜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젊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린데요. 그래도 45이면 한물간 나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나이죠. 정혜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이에요? 그럼요. 민준 씨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며 정혜은 씨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정혜은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단순히 호감이 아니었어요. 감정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감정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64살이에요. 정혜은 씨는 45살이고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옆집 할머니의 딸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군요. 비는 저녁까지 계속 내렸어요. 정혜은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방해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 씨 다음 주말에 또 와도 돼요? 물론이죠. 그럼 저녁 같이 먹어요. 네, 그러죠. 정혜은 씨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민준 씨, 네,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사랑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친구로만 지내야 할까? 하지만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가슴은 더 뛰었습니다. 정혜은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혜은 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원피스를 입고 왔거든요. 민준 씨 안녕하세요. 예은 씨. 오늘 옷 예쁜데요? 진짜요?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먼저 들어가시고 또 단둘이 남았죠. 민준 씨, 네, 요즘 제가 민준 씨 생각 자주 해요. 저요? 내 주중에 서울에서 일할 때도요.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래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요?
네, 예은 씨 생각 자주 해요. 진짜요? 네, 정혜은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랄까요? 민준 씨,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뭐가요?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거요. 글쎄요.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정혜은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예은 씨, 네, 저 솔직히 말할게요. 뭐요? 저 예은 씨 좋아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은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좋아한다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여자로서 좋아해요. 민준 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상관없어요. 저는 예은 씨가 좋아요. 정혜은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예은 씨, 민준 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 맞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정혜은 씨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고백해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혜은 씨의 당황한 얼굴, 도망치듯 들어간 뒷모습. 저는 실수한 걸까요? 점심때쯤 됐을 때 옆집에서 정혜은 씨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 아, 예은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정혜은 씨와 과수원으로 갔습니다. 과수원 한가운데 작은 정자가 있었어요. 그곳에 앉았죠. 민준 씨 어젯밤 말씀 진심이었어요? 네,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를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싫으시면 거절하세요. 저는 이해할게요. 정혜은 씨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민준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어떻게요? 민준 씨 보면 편안해요. 그리고 웃게 돼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럼,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문제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정혜은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무서워요. 이 감정이 무서워요. 왜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정혜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약속할게요. 정혜은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민준 씨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혜은 씨를 안았어요. 정혜은 씨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포옹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죠.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정혜은 씨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준 씨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제가 예은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저는 정혜은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정혜은 씨도 받아주었어요. 길고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혜은 씨와 만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정혜은 씨가 내려왔어요. 할머니 몰래 만나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것도 설렜죠.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정혜은 씨가 늦은 시간에 제 집으로 왔어요. 민준 씨 자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엄마가 주무셔서 살짝 나왔어요. 들어와요. 정혜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서 건넸어요. 민준 씨, 네, 오늘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사귀는 거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한테는 언젠가 말해야 하잖아요. 그때 가서 생각해요. 엄마가 알면 기절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자기 딸이 자기랑 비슷한 나이 남자랑 사귄다면요. 할머니 나이가 70이고 제가 64인데요. 6살 차이예요. 그래도 비슷한 거죠. 그냥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알았어요. 정혜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후회 안 해요? 뭘요? 저랑 사귀는 거요. 왜 후회해요? 나이 어린 사람이랑 사귀면 더 좋을 텐데요. 예은 씨가 제일 좋은데요? 진심이에요? 당연하죠. 정혜은 씨가 웃었어요. 민준 씨는 말을 참 달콤하게 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정혜은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준 씨 품이 좋아요. 그래요? 네, 편하네요. 저는 정혜은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은 씨가 늦게까지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갔죠. 다음 주말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정혜은 씨가 내려왔어요. 민준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갈래요? 어디요? 산책이라도 해요. 좋죠. 우리는 마을 뒷산으로 갔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었어요. 민준 씨 손 잡아도 돼요? 당연하죠.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정혜은 씨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요. 저도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저도 예은 씨 덕분이에요. 산 중턱쯤 올라가니 벤치가 있었어요. 앉아서 쉬었습니다. 민준 씨 서울 생활은 안 그리워요? 가끔 그립죠.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왜요? 예은 씨가 있잖아요.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사실이에요. 정혜은 씨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이 기다려져요. 왜요? 민준 씨를 보러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저도 주말만 기다려요. 진짜요? 내 평일엔 예은 씨 생각만 해요. 정혜은 씨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 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예은 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산속에서 단둘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몰래 만났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혜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 내일 일찍 갈게요. 일찍요? 네, 금요일 밤에 출발할게요. 그럼 좋죠. 오랜만에 이틀 쉴 수 있어서요. 그럼 내일 뭐 할까요? 민준 씨 과수원 구경시켜줘요. 과수원이요? 내 배랑 사과 익었잖아요. 그럼 따러 가요.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정혜은 씨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 왔어요. 벌써요? 네, 일찍 출발했어요. 과수원 갈까요? 네요. 우리는 과수원으로 갔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와, 예뻐요. 맛있어 보이죠? 냈다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정혜은 씨가 사과를 땄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웃었어요.
달아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민준 씨도 드세요. 정혜은 씨가 제 입에 사과를 갖다 댔어요. 저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죠? 네, 달아요. 민준 씨가 키운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수원 정자에 앉았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 여기 정말 좋네요. 그래요? 네, 평화로워요. 예은 씨랑 같이 있으면 더 좋아요. 저도요. 정혜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죠. 계속이요? 네, 왜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허락하실까요?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래도 엄마 허락이 필요해요. 왜요? 엄마가 반대하시면 전 못 만나요. 그럼 설득하는 거죠. 정혜은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혜은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책임질게요. 고마워요, 민준 씨.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였어요. 민준 씨, 비 와요. 그러네요. 어떡하죠? 집에 못 가겠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곧 그칠 거예요.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내렸죠. 민준 씨, 추워요. 추워요? 정혜은 씨가 떨고 있었어요. 저는 정혜은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리 와요. 고마워요. 정혜은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정자 안에서 우리는 꼭 안고 있었어요. 민준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혜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랄까요? 민준 씨, 키스해줘요. 저는 정혜은 씨에게 키스했습니다. 길고 뜨거운 키스였어요. 정혜은 씨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키스가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정혜은 씨를 더 꼭 안았습니다. 정혜은 씨도 저를 안아주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그 순간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 같이 가요. 우리는 정자에서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 오는 정자에서 정혜은 씨와 나눈 시간을,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우리 예은이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뇨? 자꾸 집을 나가요. 밤에도 몰래 나갔다 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들킨 걸까요? 아마 산책하러 나가시나 봐요. 산책이 아니에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민준 씨, 혹시 우리 예은이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바로 정혜은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물어보세요. 어떡할까요? 일단 조심해요.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날부터 정혜은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혜은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엄마가 계속 감시하셔서 못 나가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요? 조금만 더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정혜은 씨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무엇을요? 우리 예은이랑 무슨 사이예요? 네, 거짓말하지 마요. 다 알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게 예은이가 자백했어요. 민준 씨랑 사귄다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민준 씨가 우리 예은이랑 사귄다고요? 할머니 저희는 진심이에요. 진심이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나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딸이랑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장 헤어지세요. 할머니 저희는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예은이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예요. 할머니가 화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정혜은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예은 씨 할머니가 다 아시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너무 화나셨어요. 제가 가서 설명할게요.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엄마가 흥분하셔서요. 그럼 어떻게요? 시간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한 달쯤요? 한 달이요? 네, 그때까지 만나지 말아요. 그럼 예은 씨는요? 저는 괜찮아요. 민준 씨만 기다려줘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정혜은 씨를 못 본다니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혜은 씨를 볼 수 없었어요. 옆집에 가도 할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셨죠. 민준 씨 돌아가세요. 할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것 없어요. 돌아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매일 정혜은 씨를 그리워했어요. 과수원 정자에 가면 함께 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비 오던 날, 서로를 안고 있던 순간,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정혜은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엄마가 아직도 화나 계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조금만 더 참아요. 네, 기다릴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순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많이 풀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얘기 좀 해요. 네, 할머니.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한 달 동안요. 네,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어떻게 민준 씨가 우리 예은이랑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은이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민준 씨 만나면서 예은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예은 씨 때문에 행복했어요. 민준 씨 진심이죠? 네, 진심이에요. 예은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죠? 네, 할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 나이에 딸 결혼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할머니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은이 절대 울리지 마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반드시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민준 씨를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밤
정혜은 씨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민준 씨, 예은 씨,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혜은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됐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민준 씨, 예은 씨랑 잘 어울리더라. 둘 다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물론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과수원의 꽃이 만발했죠. 저는 정혜은 씨를 과수원 정자로 데려갔습니다. 민준 씨, 여기 정말 예쁘다. 그죠? 왜 갑자기 여기 온 거예요? 예은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준 씨, 이게 뭐예요? 예은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정혜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예요? 네, 진심이에요.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상관없어요. 저는 예은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정혜은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후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정혜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민준 씨랑 결혼할게요. 저는 정혜은 씨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어요. 사랑해요, 민준 씨. 저도 사랑해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죠. 김순자 할머니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예은아,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 민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결혼식 후 우리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를 보며 걸었죠. 민준 씨,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민준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야말로요. 정혜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평생 함께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혜은 씨는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완전히 내려왔어요.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죠. 과수원에서 따온 과일로 주스와 디저트를 만들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 과일 정말 달아요. 부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운영해요. 보기 좋아요.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64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나이 차이를 걱정했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죠. 아내가 떠나고 외로웠던 제게 정혜은 씨는 새로운 빛이 되어줬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정혜은 씨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 때 손을 잡고 자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혜은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니까요. 저처럼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